자,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6위 공개합니다. 어린이는 구독 불가, 금지된 동화책. 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요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데르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 작가라는 것이죠. 아니 그 정도라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거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 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의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금기 19 5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죽음이 금지된 도시, 영국 죽음 금지 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도시 셀리아. 평화롭고 고즈넉한 이 도시에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도 못합니까 이제? 못합니다. 2015년 8월 셀리아에서는 실제로 사망 금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과태료 내야 됩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이곳의 사망 금지법에는 알고 보면 뜻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 셀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도시 중에서도 심각한 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는 약 1,300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500여 명의 주민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주민들마저 75세를 넘긴 노인이 무려 60% 이상 심각한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셀리아의 시장 데이비드 치치넬라는 시민들의 사망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아니 출산을 장려하든가 무슨 죽음을 그치, 막아. 어떻게 자기 신이야? 하지만 좀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리아 씨는 노인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좋네. 인근 온천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모든 주민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 건강 개선 캠페인인 거죠. 그리고 한편 매년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한 주민에겐 10유로, 우리 돈 약 15,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 시에서 어쨌든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냥 거죠. 덮어놓고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군요. 자, 부디 이곳의 어르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금지한 황당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 채널 유사에서 4,000명의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가장 불합리한 법률을 조사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법률은 바로 영국 의회 의사당 내 사망 금지법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런던 여행의 인증샷 명소 빅벤 옆에 딱 붙어있는 그 건물. 저곳이 바로 영국의 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궁입니다. 이곳은 1529년 런던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쭉 영국 왕실의 정식 궁전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영국에서는 궁 안에서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궁 안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마치 국왕처럼 국장을 치를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죽음인데
그걸 금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영국 법전에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고 관습으로 남아있는 금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면 바로 뛰어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누가 내보낼 거예요. 살벌하다. 3위 금운동 남았는데 말이죠. 3위부터 까고. 네, Let's go. 갑니다.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3위입니다. 남자 금기야. 크로스! 덴마크의 주민센터 딸을 출산한 석주 닐센. 우리 딸아이의 이름 명왕성처럼 반짝이라고 플루토로 등록해주세요. No, no, no. Never. Get out. 덴마크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불리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우 엄격한 장명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즉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금지.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으로 승인된 여자 이름 목록은 약 2만 개, 남자 이름은 약 1,700개가 있고요. 많이 겹치겠네. 자, 이 리스트는 관공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명소는 장사가 안 되겠군요. 그렇죠. 2만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능력이니까 장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골라주는 골라라. 되죠. 근데 목록에 없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 그것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회에서 부모가 정한 아기의 이름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제2차로 정부 기관의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의 엄격한 나라 덴마크만 있느냐? 제 전문이죠. 독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장명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이의 성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나 제품명 같은 특이한 이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불합격된 사례 중에 메티라는 이름은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또 양배추를 의미하는 코울도 식물의 이름이다라고 다 등록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와. 모르면 위험한 세계 금기 19. 저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 많이 되죠? 근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그러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쓱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이 숲의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 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세요.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개중이었던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 베이. 코즈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 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아작을 냈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신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두세 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